안녕하세요. 김재민 강사입니다. 오늘은 일부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하기 전에는 블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필요합니다. 블로그는 홈페이지와 틀리게 좀 더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블로그가 활성화된 것은 2005년 이후에 활성화되었고 2010년도 넘어서 블로그에 대한 마케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블로그는 홈페이지와 좀 틀리게 사진이나 음악이나 동영상을 올리기가 쉽고 이것을 댓글이라든가 스크랩을 통해서 딴 데 옮기기도 쉽고 그리고 RSS를 통해서 구독하기도 쉽게끔 만들어 놓은 게 블로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에서 장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블로그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안 드는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돈이 안 들지만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더 쉽게 블로그에 접근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짧지 않고 길게 여러 장의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객의 이해도가 더 높은 편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광고 노출이 가능합니다. 좀 더 업종마다 좀 틀리지만 꾸준하게 블로그를 관리한다 그러면은 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좀 더 블로그가 관리가 잘 된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통해서 노출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에게 광고가 되어서 홍보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는 한 번 올려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연동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연동할 수 있다는 게 블로그의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블로그 마케팅의 단점도 있겠죠. 블로그는 사실 계속 똑같은 걸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0년 이상 블로그를 운영한 경우도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고 블로그가 연속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기업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바뀐다 그러면 블로그가 망가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블로그가 많이 되면서 블로그를 돈 받고 운영을 한다든가 대행을 한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허위 리뷰에 대한 그런 거부 반응도 많습니다. 사실 강남 맛집이라고 검색을 한다 그랬을 때 일반 블로그가 강남 맛집을 써서 위에 노출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다 대행해서 아니면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허위 리뷰에 대한 거부 반응도 많았었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노출이 안 된다는 거. 이게 블로그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자, 블로그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다음과 네이버의 블로그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편집이 가능한 티스토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티스토리는 다음에서 만든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티스토리와 비슷한 구글 블로그도 있는데 좀 더 해외 마케팅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넷째, 웹 형태의 블로그로서 워드 프로세서나 제로보드나 엑스이죠. 뭐 이런 거로 해서 홈페이지와 똑같은 홈페이지인데 그 안에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십니다. 자, 블로그의 마케팅 방식에서는 운영 주체가 어떠냐에 따라서 기업이 운영할 건지 기관이 운영할 건지 개인이 운영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운영 방침이 많이 틀려집니다. 이 책 안에서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운영 방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기업에서 블로그 마케팅은 좀 더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많이 나왔지만 사실 블로그만 한 게 없죠.
그래서 어떻게 기업에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성공 사례도 몇 가지 올려놨습니다. 성공 사례를 찾는 게 사실은 10년 이상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는 사실 많지는 않죠. 더군다나 개인이 어떤 브랜드를 만든다는 것은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블로그 마케팅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